자, 지금 보이고 있는 여자분, 아니면 뭐 빌딩, 아니면 뭐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 주변을 어떤 글자들이 막 돌아요. 지금 여자분한테는 죄송하긴 하지만 여기에 막 파리처럼 글자가 막 돌아다니는, 야, 이 코로나는 어떻게 극복할까? 뭐 아니면 자기 고민거리가 빙빙 도는 듯한 그런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사물이 가운데 있어야 있고 주변과 좀 구분이 잘 되는 이미지를 쓰시는 게 좋아요. 움직이는 영상은 요번 작업하는 데는 조금 불편합니다. 자, 우선 뭐 적당한 지점에 뭐 처음부터 할까요? 예, 처음부터 예,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실제는 이제 글씨를 먼저 쓰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잠궈놨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못하죠. 원래는 T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뭐 클릭하시면 레이어가 별도로 생기니까 여기다가 어떤 특정한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가나다라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뭔가 의미가 되는 글들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임시로 써봤고요. 자, 별도로 적어놨던 글씨를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유명한 김소월 시인의 시 한 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글씨를 준비해 봤고요. 글씨를 준비한 다음에 이 글씨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펙트 프리셋에 가보시면 이펙트 프리셋으로 만드는 거 외에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 프리셋이 좀 편하거든요. 그 중에 프리셋으로 들어가서 이 장면은 좀 많이 보여드렸었죠. 텍스트라는 부분 찾아가시고 3D 텍스트, 3D 텍스트를 조금 넓게 보겠습니다. 쭉 보면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번역될지 모르겠는데 3D라는 말로 나오면서 로테이트, R자로 나오는 이거 어디지? 3D 로테이트 라운드 서클, 즉 원 주변을 회전하는 3D,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요거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은요, 이 글자가 이게 파리처럼 빙빙 돌거든요. 자간 때문에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돌아가는, 뭐 이것도 나름 이제 3D이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보여드려 볼까요? 빙빙 도는 듯한, 처음부터 이렇게 빙빙 돌죠. 진짜 한 바퀴만 딱 돌았네요. 빙 돌고 좀 멈춰버렸네요. 자, 뭐 글씨 수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저렇게 써봤고요. 전체 글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일까요? 자, 이건 좀 큰 글씨입니다. 3D 라운드, 3D 로테이트 라운드 서클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좀 느려짐 현상이 좀 나오네요. 제가 집어넣은 시점에 맞게 돌아가긴 하는데 글씨 양에 따라서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만들었던 것보다는 요걸로 한번 처리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토글 스위치 혹은 토글 모드 요걸 눌러서 볼게요. 이게 3D 처리한 거예요. 3D 처리한 거예요. 현재 이 글씨가. 그래서 3D 텍스트입니다. 3D 텍스트. 3D는 됐으니까 물론 이제 카메라도 등장하고 해야 될 텐데 그냥 카메라는 안 쓰는 걸로 요번 판은 그렇게 볼게요. 자, 글씨가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에 글씨의 속성 같은 걸 이용해서 글씨 자간 같은 걸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도 있겠죠. 글씨와 관련된 부분은 캐릭터니까 캐릭터에서 이거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참 좋을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글씨 사이의 간격이죠. 그래서 이 간격 같은 걸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좁히게 되면
3차원적인 각도로 못 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좀 좁아지기도 하고 여유 있게 좀 펼치시게 되면 여유 있게 배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전체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분을 무슨 뭐 전자적인 뭘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멈춰 보겠고요. 여기 밑에 여기 현재 글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글씨를 입력한 텍스트로 가보고, 텍스트기 때문에 텍스트를 펼쳐 내려볼게요. 워낙 많은 애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터 1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애니메이터 1 이것도 있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파트가 보이시죠? 예, 여러분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걸 일일이 찾아서 펼치기 힘들다 보니까 U라고 하는 걸 눌러서 영어로 돼 있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 사이의 간격 같은 게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은 경우는 너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처음부터 내가 돌라고 했는데 1초 정도, 그래 1초 정도에 시작하고, 자 저기 끝나는 지점은 내가 어느 지점까지는 돌아라 이렇게 맞추시게 되면 그 지점까지 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그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있는 장면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지금 직접적으로 돌고 있는 모양을 보는 거고요. 접었다가 다시 이렇게 펼치게 되면 전체 메뉴가 쭉쭉 나오죠. 이게 패스라고 하는 경로를 따라서 글자가 돌아가는, 자동으로 손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옵션들이 여기가 일부가 여기 있는 스톱워치가 체크가 되어 있죠. 이 값에 따라서 좀 틀릴 그런 결과물인 것 같으니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아시는 분들은 282였다가 마이너스 612까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참고로 보시도록 하고, 여기 누르는 옵션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런 장면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애프터 이펙트 자체 내에 들어가 있는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라 생소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자, 그거 외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모어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모어 옵션을 누르게 되면 아니 이것도 부족해서 모어 옵션이 있을까? 예, 모어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글씨가 그룹핀이라고 좀 써 있는데 전체 글씨를 펼쳐서 다 보일 수 있게 해주셔야지 원본 글씨가 보일까요? 예, 여기 있는 내용이 그룹핑 얼라인먼트의 다른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두 개의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두 개가 있는데, 여기 그룹핑 얼라인먼트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첫 번째 있는 수치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벌리게 되면은 원이 좀 커져요. 여기 좀 보시죠. 여기가 커집니다. 예. 그래서 실제 자간으로는 촉촉하게 보였다면은, 촘촘하게 보였다면은 요거를 쭉 당겨 주시게 되면 여유 있게 도는 듯한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좁히면 좁혀질 수도 있겠고요. 혹시 다른 각도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원하신다면은 카메라를 쓰셔야 돼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막 여러 글자가 좀 보이기 때문에 좀 심란하죠. 다른 각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글자가 적용되어 있는, 우선 여기 그룹핑 얼라인먼트를 한번 저랑 좀 비슷하게 적용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여기가 요 간격을 이렇게 벌려줘야지 전체가 나오겠습니다. 그룹핑 얼라인먼트. 글쎄요, 1200원이라고 할까요? 1200만큼 쭉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각도로의 표현도 뒤에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현재 작업한 텍스트가 있는 레이어는 잠깐 접어보겠고요.
이 친구가 이제 3D 레이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카메라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C 누르시면 카메라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야, 언제부터 이제 카메라는 좀 애프터 이펙트는 좀 익숙하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투노드 카메라에 뭐 앞에 했던 뭐 어중간한 28mm 정도로 맞춰 보겠고요.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오, 약간 좀 틀려진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카메라를 누르시게 되면 카메라 도구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 도구를 꾹 눌러 가지고, 글쎄요, 전체 제가 휠을 조절하는 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리는 거에 따라서 틀릴 거예요. 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구나. 예, 자간 좀 떨어뜨려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카메라 도구는 하나이지만 실제는 안에 숨겨져 있는 애들은 단축키를 이용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거나 즉 유니파이드 카메라와 오비트 카메라는 실은 동일한 애예요.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카메라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오비트 카메라 툴로 이렇게 바뀌면서 다른 시선을 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글씨들이 좀 다양한 각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는 카메라에서 영문키 잉글리시에다 놓고 C 누르시게 되면 방금 보셨던 오비트 카메라 한번 누르면 위치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C를 눌러볼까요? C를 누르게 되면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보거나, 실제는 착시를 일으키죠. 우리 눈 주변에 가까이 보는 듯한 그런 상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보통 기본이 이제 C에다 놓고 쓰지만 멀리서 보는 느낌, 가까이서 보는 느낌. 2D 이미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2D 이미지는 C를 눌러서 이 상태에다 놓으신 다음에 애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돌아본 것처럼 이렇게 꾸밀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양한 각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글씨가 잘 돌아가고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돌아가는 장면을 보고 중요한 거는 글씨는 돌고 있는데, 한번 처음에다 렌더링 앞부분에다가 위치를 잡아보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렌더링 후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뭐 멋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바퀴 돌고 좀 멈추게 되는데, 자, 멈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상한 거 마스크 작업을 해줘야지 이 결과물은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마스크 작업이라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건 돌고 있는데 그 여자분 앞부분에 이건 돌고 있지만 좀 작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띄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D에서는 마스크 작업이 편하지만 3D 환경에서는 마스크 작업이 어렵습니다. 일단 현재 이게 애프터 이펙트에서 마스크를 우리 해본 적이 없었다면은 현재 글씨 레이어를 찍고, 이건 카메라니까 카메라는 맨 뒤에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컨트롤 시프트 맨 뒤에 카메라는 있다는 것만 존재가 하면 되니까, 움직이실 일 있으면 카메라를 풀어놓고 해줘야 되겠고요. 자, 영변의 약산, 이 글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느 만큼만 보여야 되냐, 여기 있는 펜이 있어요. 글씨를 선택한 상태에서 펜을 쓰시게 되면 마스크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네모를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제가 요만큼 네모를 그려보겠습니다. 잠깐만, 네모가 제가 네모를 그렸는데 어떤 모양이 되죠? 3D 같은 모양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그리니까 이렇게 보이고, 제가 원하는 건 여자분 주변을 이렇게 좀 피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네모나게 그린 것 자체도 3D가 딱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네모는 글씨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3D가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못 쓰겠네? 못 쓴다. 못 써. 일단은 못 씁니다. 현재 환경에서는.
자, 이럴 때 필요해서 지금 보이는 이 3D로 돌아가는 글자가 있다면 이 3D 돌아가고 있는 글자는 현재 레이어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냥 어디서 가져온 영상 같은 개념으로 하나의 어떤 클립화 시키는, 컴포지션화 시키는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프리미어에서는 네스트가 있다면 애프터 이펙트에는 프리컴포즈라는 게 있어요. 프리컴포즈를 누르시게 되면은 아무리 3D나 뭐라 하더라도 그냥 2D인 사진을, 영상을 가져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마우스만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프리컴포즈라고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저렇게 길게 쓰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할까요? 영변의 회전글씨라고 하겠습니다. 회전글씨. 네, 프리컴포즈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뭐 특별한 옵션은 없습니다. 오케이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근데 독특한 게 지금 회전글씨라는 자체는 분명히 3D이어야 되는데 여기 화면에서는 제대로 안 보이고 있죠. 안에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3D가 된 건 맞는데, 그리고 현재 이 자체도 컴포지션이기 때문에 컨트롤 K, 회전글씨도 컴포지션이에요. 색깔을 조금 눅눅한 색깔 한번 적용해보고 대상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가는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은 글자들이 막 회전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3D 이펙트가 들어가 있던 글씨 효과를 제가 한번 눌렀다 껐었습니다. 방금 전에. 네, 이랬었는데. 배색. 배색을 누른 게 아니었죠. 컨트롤 K. 실제 이제 작업하다 보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무슨 한계에 좀 부딪힐 때가 좀 있어요. 예, 분명히 2D 같은 느낌을 띠고 있으면서도 아까 왔을 때랑 분위기가 좀 틀리죠. 자, 실제 요 정도 위치는 맞는데 뭐 이 자체에 또 카메라가 없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장면에서 멈췄어야지라고 한다면 그냥 2D 같은 느낌. 그래 아무리 마스크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컨트롤 알트 시프트 C 여기서 카메라를 여기서 카메라 도구를 아까 유사한 앵글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만나게 되죠. 예. 그럼 여기서도 돌려줘야 되는 건가? 예. 그리고 C, 예, 영어 단어죠. English C 좀 움직여? C 눌러서 좀 땡겨? 지금은 이런 경우는 잘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다 놓으셔야지 저쪽 구석탱이 있는 거를 이쪽에 옮길 수가 있겠죠. 아까 그 상태에서 안 하고 빙빙 돌아가는 느낌, 그 주변을 돌아가게 해야 된다면 이런 불편하지만 이런 이중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좀 앞에 있는 것처럼 C 혹은 필요한 경우는 조금 약간 돌려보는 것처럼 삐딱하게. 자, 이중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중 작업을 해줘야 되는 회전글씨 컴포지션 속에 카메라가 들어가야지 아까 같은 작업이 되겠고요. 자, 컴프1이 이제 약간 뜬금없는 카메라와 좀 마주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얘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필름을 좀 거꾸로 돌려본다고 한다면 2D였을 때는 그냥 2D로 만드시고 하면 좋은데 아까 같이 화면에서 막 빙빙 돌아가는 장면을 만약에 구축하고 싶다. 그리고 단 물체를 움직이고 싶으시면 현재 회전 글씨는요
여러분들이 무브 툴로 놓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마음대로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자,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지금 이제 카메라 앵글은 못 맞추는 건데 제가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 바로 회전 글씨라고 하는 곳에 야, 너는 지금 내가 외부에서 가져온 MP4 아니면 가져온 JPG 같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저 회전 글씨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 카메라맨이 잡아놓은 앵글에 맞게 찍힌 사진을 우리는 현재 컴프1. 실제는 여러분들 이런 작업할 때는 아주 헷갈릴까봐 이런 걸 엔터키를 치신 다음에 이게 메인이라는 표시는 내주셔야 돼요. 이게 메인 영상이구나. 얘도 컴프고 얘도 컴프기 때문에 자기가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2D였을 때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왜 그걸 돌려서 카메라 그냥 마스크 작업 안 하. 마스크 작업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해봤다면은 이렇게 회전 글씨라고 따로 안 만들어도 돼요. 저쪽 보시게 되면 얘가 저쪽에 놀고 있으면 이 주변에 이렇게 놀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지금은 이 여자분 주위를 이렇게 돌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바로 별도의 컴포지션을 만들어야 되는. 안 만들죠? 오른쪽 프리 컴포즈만 하면 되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셨으면 얘는 그냥 푸티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서 선택하시고요. 선택한 다음에 이 펜이나 레탕글을 누르게 되면 일반 그냥 마스크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펜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여기 몸체를 제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는 휠을 꾹 누르시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 때문에 휠을 누르면서 확대도 하고 제가 줌 잇을 안 쓰고 직접 한번 해보죠. 좀 단순한 3을 갖고 할 걸 그랬나? 해서 이렇게 특히 저 팔. 저기 팔을 딱 붙이고 있으면 딱 좋은데 혹시 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하듯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글씨가 돌긴 돕니다. 돌긴 도는데 이 몸체 안에만 보이죠? 자, 제가 렌더링 대신에 이렇게 한번 처리해 볼게요. 내가 했던 거랑 반대네? 반대 느껴지시죠? 자, 애프터 이펙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 작업을 했으면 마스크 1이라는 게 생기고요. 여기 혹시 인버트라고 하는 개념 아시나요? 이 인버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돼서 볼게요. 휑휑 돌고 있는데 저 여자분 여기 팔부터 여기까지 지나갔던 부분은 별도로 안 보이죠. 건물이라고 친다면 건물에 가려진 부분은 좀 안 보이는데 자, 언뜻 생각해 보면 제가 피한 것처럼 보이긴 하죠. 피한 것처럼 보인 건 아닙니다. 분명히 돌고는 있고요. 카메라 각도를 좀 돌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여러분 토성처럼 이렇게 도는 것처럼 한다면 분명히 잘 피해 가겠고요. 이렇게 작업을 한 결과물을 딱 보시다 보면 절반만 만든 것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add라는 개념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에 인버트를 눌러서 인버트를 꺼주게 되면 몸체만 보이는 그런 부분, 인버트를 누르면 내가 생각했던 부분만큼 보여서 처리가 잘 돼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혹시나 이런 틈새가 좀 보인다거나 한다면 틈새에도 글씨가 보일 수 있게 하되 이 장면은 카메라를 약간 돌려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성 주변을 돌고 있는 띠 같은 느낌, 위성,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 같은 느낌을 글씨에다가 좀 부여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여기 현재 해당된 컴프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카메라를 아이고 진작 이야기 하시지. 들어가셔가지고 카메라를 조금 내려볼까? 이렇게 돈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옆에 있는 메인 자리에 가볼게요.
예, 이런 경우 참 글씨가 돌아가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부분은 좀 보여야 되고 어느 부분은 감춰야 되는 그런 부수적인 작업을 좀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글씨 방향은 너무 많이 틀지 마시고요. 너무 눈에 안 띄니까 글씨 색깔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환경에 맞게. 글씨는 글씨일 뿐. 예. 옐로우 컬러를 넣으면은 눈에 좀 띌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요만큼은 보여야 되고, 카메라를 건드려서 그래요. 요만큼은 보여야 되고, 이 뒤는 자연스럽게 좀 안 보이게 좀 처리가 되겠네요. 요 부분에 이제 상관관계만 해결해 주면은, 여러분들 마스크 작업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제가 각도를 틀리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여자분, 특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밑에 있는 이미지가 이게 없으면 그냥 막 작업해도 되는 거였어요. 여기 보이는 점들, 보이는 점을요, 제가 무슨 단축키를 누르는 모양입니다. 네, 가리고 흑백 처리를 언두. 자, 이미지에다가 흑백 처리를 제가 해버렸네요. 컨트롤 3을 눌렀는데. 자, 지금 처리했던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장면에서 머리 부분이 지금 실제는 이제 방해가 돼 버렸죠. 실제는 이 방향이 아니었는데, 여러분한테 요걸 잠깐 좀 보여드려 볼게요. 그거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는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T를 눌러서 약간 투명하게 줘보겠습니다. 투명도는 한 50% 정도. 왜냐하면 조금 연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원래 배색이 하얗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컨트롤 K를 눌러서 작업하기 좋게, 일단 사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뭐 블랙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지금 현재 여자분의 이미지를 약간 투명도를 줘볼까요? 여자분, 예. 그래서 일단 왜냐면 작업하기 좋게. 예, 밑에 있는 이미지나 영상의 투명도를 좀 연하게 주시면은요, 작업할 때 좀 편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이 회전 글씨에는 이런 모양을 제가 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카메라의 구도를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좀 피하던가 아래로 내리던가, 있는 점 같은 경우는 펜촉이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펜촉은 컨트롤 키를 누르면 점을 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예,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되죠. 컨트롤 누르지 마시고 누르고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게 초기 상태 했던 게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조금 펜 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펜 툴이, 즉 일러스트레이터의 그 무브 툴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해줘요. 셀렉션 툴을. 자, 지금 보니까 무리 없이 잘 보이죠? 보겠습니다. 무리 없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여기도 만약에 글자가 지나간다거나 하면은 현재 이 마스크 작업은 더 복잡한 마스크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걸리게 작업하시는 게 좋은데, 혹시나 여기에 뭔가 여기 글씨가 지나갈 때 보이는 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틀어놓어 볼게요. 예, 이 높이에 봤을 때는 왠지 보여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꼼꼼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힘든 일입니다. 마스크는 원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는 인버티드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거꾸로 돌려서 외부로 눈길을 돌리게 했고요. 현재 이 이미지에다가 혹시 건물 사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뭔가 이런 일을 표현해야 될 때는 현재 있는 마스크 외에도요, 여기다가 이런 작업은
가급적은 피해서 다른 앵글로 카메라를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마스크가 애드로 좀 나와 있는데 이 애드를요, 이 서브트랙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시게 되면은 글자가 이 부분을 지나갈 때 걸치면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 툴을 이렇게 조금 올려볼게요. 자, 이게 지금 서브트랙 인버티드, 자, 글씨가 지나가는 장면이,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저 가지와 가지 사이에 글씨가 보이는 거. 그러면 오른쪽은 그래, 이쪽에 뭔가 들어가야 되는, 일단 모양 좀 봐주세요. 이게 최초에 만들었던 마스크입니다. 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막 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대로, 그 다음에 가지 사이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 마스크보다 좀 위에 놓으시고요. 빼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인버티드 해줘야지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제가 다시 이 장면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분명히 여기에 글씨가 지금은 안 보이네요. 이건 원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혹시나 이 앵글 안에 좀 보여야 된다면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하셔가지고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펜 툴을 이용해서, 너무 자세하기는 좀 힘드니까 제가 포인트 찍는 식으로, 원래 펜 툴은 커브를 이렇게 그리시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요. 여기다가 빼는 작업을 눌러주시고 똑같이 인버티드를 누르시면 가지와 가지 사이에 뭔가 지나갈 때는 저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상을 찍지 말고 이렇게 빈 곳을 눌러보시면 글자가 지나갈 때, 글자가 지나가는 순간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연출될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 계층에 따라서 틀려가지고요. 그리고 또 웬만하면 쭉쭉 이어서 해주는 것도 방법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주고 여기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그죠? 구멍 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들 상관 관계를 보시면서 애드냐 서브트랙이냐 아니면 인버티드냐, 이 두 가지를 고민해 보시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끝났다고 가정을 해보겠고요. 이미 만든 마스크는 딜리트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이쪽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저는 요 순간 때문에 요 하나를 그린 거였습니다. 여기는 겹쳐갖고 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생을 했고 이 글자가 입체감이 들면 좀 멋있겠죠. 그런 거 원래 안 하면 좋잖아요. 안 하면 좋아요. 하지만 이 자체에도 두께감을 주고 싶다거나 그러시고 싶다면 다시 회전글씨 자리로 가서요. 현재 얘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고요. 시네마 4D인지 꼭 확인해. 시네마 4D가 아니라도 주실 수는 있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께감을 주는 방법은요. 시네마 4D가 아니면 표현하기가 좀 힘드세요. 글씨 왜 활성화가 안 되지? 뭐라고 써있죠? 체인지 렌더러. 렌더러를 그 무거운 시네마 4D로 바꿔줘야 되나? 그렇죠. 익스트루드를 주기 위해서 저는 텍스트에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야지 두께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타났죠. 지오메트리 옵션에 가서 요거죠. 익스트루전 뎁스를 너무 두께를 주시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제가 한 20픽셀 정도 줘볼까요? 어디 볼까요? 여기 이제 박스 자리 보이시죠? 그러면 저 박스의 두께만큼, 늦게 반응하고 있어요, 벌써. 구려, 이거예요. 자간에 따라서도 영향을 주니까 자간을 넓히시던가, 좁히시던가 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자간입니다. 그래서 자간은 원래 제로 해주셔야지 제일 깔끔한데, 필요하다면 늘릴 수도 있고, 그렇죠. 심란해. 입체가 자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께는 줬으니까 두께는 여러분 필요에 따라 줄이시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동네가 3D판이 된 거예요. 메인에서는 그냥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는 푸티지, 즉 이미지라든가 영상 하나 가져온 것 같고요. 컨트롤 알트 L,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 누르면서 L, 레이어의 뉴의 라이트 단축키입니다. 노란 조명이 아니라 노란색 글씨에다가 노란색 조명이다. 이게 조명까지 좀 그렇게 하면 헷갈리죠. 그래서 기본 포인트 라이트에다 전 줘봤고요. 봐서 뭐 스포트라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쓰셔도 되긴 해요. OK 눌러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그 어색한 입체감이 보이죠. 예, 두께 엄청 두껍다. 예. 자, 요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뷰를 투뷰 호리존탈로 놓으시고 여기 보이는 카메라가 보이는 각도에서 이건 X축, 이 카메라가 보이는 각도가 제일 글자들이 이렇게 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 글자가 이렇게 뉘어 있는 거예요. 글자 방향도 옵션을 조절하시면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막 건들다 보니까 예, 앞으로 가든가 뒤로 가든가 아니면 어중간한 저 위치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요 앵글에서 보였으면 좋겠다. 여기서 메모리를 많이 잡습니다. 예, 가장 눈에 띄게 보일 수 있게 지금 이 면을 보시면서 조명의 방향을 일단 이렇게 내 원하는 부분 늦게 반응하니까 다이소 막 돼 있죠. 색상이 화이트가 제일 좋은데 제가 너무 밝은 배경에 글씨를 썼나 봅니다. 글씨 색깔을 화이트로 해주셔야지 무난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보이시죠? 감성적인 글씨 두께 해야 되는데 상당히 두께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자,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더링을 해주고 봐야지 제대로 보이겠죠? 예,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 예, 원래대로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엄청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 렌더링 이후에 영상을 드릴게요. 자, 섬세한 작업이 좀 들어가는 작업이었죠. 예, 해서 3D가 표현 가능한 거에서도 두께감을 주는 시네마 4D 렌더러가 들어가 있는 어느 주변을 돌고 있는 장면. 그리고 제가 현재 컴포지션의 배색을 블랙으로 정하고 원래 효과들은 좀 어두워야지 좋아요. 그래서 오파서티는 영상 작업 이런 영상을 하실 때는 좀 어두운 영상에서 주신다거나 저처럼 이렇게 트릭으로 투명도를 저렇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밝으면 눈에 실제는 안 띌 수가 있어서요. 자, 이렇게 맞춰 볼게요.